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는데요. 저는 이양래입니다. 저희 매일 같이 하는 친구가 이제 우리 이승원 교수인데, 이승원 교수가 오늘 또 출장이 잡혀갖고 오늘 하루는 우리 또 머니터리 방송에 우리 김종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게 자주 오세요,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오시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자리를 완전히 우리 이성 교수를 빼버리고, 이제 자리를 꿰차는 거로 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주말은 뭐 집에서 건전하게 보냈고요. 네. 뭐 연휴인데 어디 나갈까 하다가, 네. 뭐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니까요. 또 괜히 또 나가서 술 먹고 뭐 잘못되면 안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집에서 얌전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갖고요. 일기예보 잠시 전에 보니까요. 시청자분들 보셨겠지만, 내일 돼야지 이제 풀린다고 하죠? 네. 내일 되면 되겠죠. 하여튼, 워낙, 환절기라 그런가요? 아침이랑 오후랑 워낙 차이가 많던데. 특히 어제 그제는 비까지 와갖고 날씨가 쌀쌀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시장 상황 잠시 좀 챙겨보면서 오늘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시장이 그나마 그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요. 오늘까지 하면 닷새째 일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지는 않지만 400억의 순매수, 4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매도를 하다가요. 오늘 좀 소폭이나마 외국인이 매수를 보이면서 코스닥 기준을 보면 4일 만에 소폭의 반등을 보이는 것이 어떤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 시장은 그동안에 지수를 좀 가파르게 2000포인트까지 올라온 것은 누가 뭐래도 뭐 전차 군단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끌어감이 있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이들은 좀 차익 매물에 시달리는 것 같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보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쉬었던 철강주, 물론 지난 주 중반 이후에 좀 반등했는데요. 철강주 그리고 조선주의 반등이 오늘 좀 눈에 띄고 있다라고 큰 틀에서 보면 좋겠는데요. 시장 상황 우리 2시간 내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못난이들의 반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조선업종, 철강업종 뭐 가장 뭐 대표적인 못난이들이죠. 계속 저점을 낮춰갖고 시장의 지수와 상관없이 바닥이 어딜지 모르고 내려갔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뭐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그동안 IT와 이제 자동차가 잘 버텨주었는데 그 시장을 또 끌고 오는 모습이었는데 환율이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재미가 없겠죠. 네. 1200원에서 순식간에 1140원대까지 내려와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로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만약에 좋아진 것이 사실이라면 4분기에는 또 기대감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네요. 어차피 노트5 빼고는 별로 그렇게 많이 팔릴 만한 제품이 없다라는 것도 핵심이니까 네. 아마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시장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못난이들의 반란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 역경을 뚫고 과연 IT와 자동차가 계속 시장의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코스피 2000을 받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근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장세가 연출되는 한 코스닥은 갈 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들 종목이 워낙 낙폭과대주였고 워낙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 주력했던 뭐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올라가는 시기엔 또 이쪽으로 관심을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토니모리,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군들이 또 빠지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이 또 밀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 가지 그림으로 모두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못난이들의 반란이 어디까지 갈지, IT와 자동차는 환율의 역경을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 이 현재 상대적으로 뒤처짐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지금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틀에서 일단 종목군의 흐름은 그것은 이제 한쪽에서의 못난이들로 일단 얘기해 주셨는데 못난이들이 이제 워낙 다양하게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주가 대표적인 못난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철강주 하면 포스코인데요. 포스코가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가고 있던 주식이 이제 나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고요. 유럽에서부터 그런 어떤 원자재 관련된 것들, 그리고 비철금속 이런 것들의 반등,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고요. 그리고 특징주부터 좀 바라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못난이 주식들인데요. 얘기했던 것이 이제 철강이 되겠고요. 조선주 보면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뉴스 보면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하반기에도요, 1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손실을 반영한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펀더멘탈 이런 것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이 빠지고, 정말 얘기했던 대로 못난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 10월 며칠이에요? 9일이었나요? 10월 10일이었나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요즘 보면 거의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열병식 보셨어요? 네. 정말 중국 사람만큼은 정말 섬뜩한 분위기. 여자들도 보면 여자들은 뭐 좀 대박으로 그러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핵이라든가 위협의 발언이 좀 줄어들었던 거에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네, 뭐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아무래도 네. 뭐 인민의 선택이 많았다라는 점 자체가 좀 네. 큰 달라진 점이다. 그래서 뭐 일부 종편에 보면 뭐 굉장히 뭐 자극적으로 많이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실제적으로는 뭐 대외 과시용이면 분명하긴 한데 과거에 비해서 뭐 강력한 어떤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자제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뭐 대북 관련주들도 불쑥 올라오는 등 뭐 굉장히 뭐 시장은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해운업종도 아마 이제 이영영 의원께서 이 방송에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종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조선철강 해운업종이 만약에 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대형화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켓 포지션을 좀 더 넓혀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 경쟁력을 높인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랠리는 이어지겠죠. 어디까지? 지금 할인된 부분을 만회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황 자체가 바뀐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황 자체의 판도를 바꾸기는 제가 보기엔 뭐 불가능하고 다만 그동안 이들 종목이 과도하게 빠졌다. 어느 정도의 과도한 수준까지 빠졌냐면 적정 가치의 거의 뭐 절반 수준 정도까지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빠진 수준을 좀 되돌릴 만한 그런 여건들은 마련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좀 현실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데 이게 예전에 보면 전 구조조정이란 말이 보면 이제 구조조정이란 표현이 딱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심심하면 그 얘기하거든요. 네. 오늘도 보면 또 어제 일단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챙기겠다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뭐 직접 안 챙길 수가 없잖아요. 부총리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제 구조조정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다 지나고 나면 좋아지겠거니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보면 호재 인식하는 게 맞긴 맞는데, 호재 인식할 수 있던 건 사실인데, 과거에 보면 구조조정 나오면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죠.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게 워낙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다 지나가니까 얘기하지만, STX 그룹 얼마나 그런 얘기 많았습니까, 지금요. 그러다 결국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 많고요. 과거에 보면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정말 10년 전, 20년 전에 예전에 현대건설, 정말 예전에 하이닉스도 아니라 현대전자 그 시절 보면 정말 무지막지한 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지나고 나면 정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겠죠. 다만 이제 워낙 과거의 그런 업종이나 달리 이것들이 워낙 앞으로 주거번이 받거니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조선처럼 해오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굳이 따지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지만 환율의 움직임이 오늘 아침부터 또 다시 많이 또 내려가는 지금 워낙 강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실적이 많이 좋아진 건 역시 누가 뭐래도 환율의 착시 현상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 한 10% 정도 컨센서스보다 좋아졌으니까 실제로 환율이 그 정도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물량 기준으로 보면 수익성은 안 좋아졌는데 물량은 늘었다. 중저가폰에서 좀 늘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이제 디스플레이 정도도 최소한 이제 손실은 되지 않는다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핵심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좋아지고 휴대폰이 줄어든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다음 뭐 펀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카운터 블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카운터 블로우가 좀처럼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의 지배 구조가 바뀌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용 체제의 안정성이라든지 이재용 체제의 어떤 그 CEO에 대한 믿음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그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환원 정책이 강하게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만약에 배당 1%라도 준다고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도 뭐 제가 보기엔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은 마련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 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거기 동하는 건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후에 뭐는 굳건하게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 언론밖에 없죠. 언론 보면 이재용 부회장 이후에 뭐 깜짝 실적 이어져 뭐 그런 건 뉴스가 막 제목이 잡히던데요.
뭐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일단 그보다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의 시각이 계속해서 좀 잘 나와야 되는지 이게 뭐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좀 주가 약한 건 앞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요. 유오커들에 대한 이슈가 일단 끝났단 말이죠. 유오커가 끝나면서 결국 살 거 다 사고 갈 사람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떨어지는 게 토니모리가 됐건 그리고 뭐 산성이 그런 화장품 관련주가 됐건 뭐 제닉이 됐건 잘 나가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호텔신라까지 관련주들이 어떤 뭐랄까 뉴스가 다 되고 일단 확인된 다음에 일단 좀 내려가는 그 정도 일단 흐름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별주로 보면 오늘 의외로 좀 올라가는 것들이 낙폭과대 말고 일단 우리 흔히 얘기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그 J 콘텐츠가 됐건 CJ ENM이 됐건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굳이 하나 더 말하자면 이제 100%짜리에서 말을 못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 딱 한 종목 녹음할 때 이승원 교수가 얘기했던 주식이 있어요. 제가 좀 어이없게 들었던 주식인데 그 주식이 뭐 계속 올라가네요. 100%짜리니까 하여튼 이제 말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시장에서 엔터주들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짧은 조정의 재반등을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보다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증권업종 있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메리츠종금 같은 경우에 8% 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거래도 다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2000선 위에서 좀 오래 안착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업종으로 시장에 관심이 몰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증권업종 중에서 시가배당 기준으로 4% 이상 주는 종목이 4종목 정도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종목이 메리츠, 그다음에 NH증권, 뭐 이런 종목군들이 뭐 대신증권 뭐 전통적으로 많이 주는 종목. 그러니까요. 현대는 대주주 바뀌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기존의 정책 유지된다면 4% 정도 가량의 시가배당률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증권업종 내에도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또 유한타라든지 대우증권, 교보증권 같은 모멘텀도 있고 뭐 M&A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거래가 쏠리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안정적인 시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이슈 돌직구 얘기하겠지만 오늘 보면 좀 이분이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166분인가가 이제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거든요. 대통령이 내일 이제 미국 가잖아요. 미국 오후에 출해서 이제 10년에서 끝나고 오는 4박 5일인가 뭐 4박 6일인가가 있는데요. 제가 굳이 딱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대신증권이 여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타 항목을 내서 딱 대신증권이 하나 가거든요. 증권회사에서는. 물론 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산업은행장도 가고 그러지만 증권회사는 대신증권 가는데 왜 가는지 한번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첫 번째 코너 마감하겠고 두 번째 코너는 베스트 전문가 모시는 코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슈 돌질 겁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딱 지나가고 있는데 11시 30분 정도 되고 있는데 코스피는 0.44%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0.24% 상승하고 있고요. 얘기 나왔던 대로 계속해서 지금 강한 쪽은 한 두 가지 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조선업종이 강한 거 있겠고요. 업종으로 보면 여전히 철강업종인데 오늘 철강업종 얘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일단 뭐 글렌코어가 촉발시킨 상승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글렌코어가 뭐 스토리를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글렌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망할 뻔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팩트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팔아서 일단 부채 구조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뭐 외신발 뉴스는 글렌코어의 임직원들이 일부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오늘 나왔던 것은 아연 부분에 대해서 3분의 1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BH 빌리턴이 되었든 뭐 그 어느 쪽의 광산 뭐 그다음에 뭐 채굴업체가 되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시황이 안 좋은데 계속 투자를 늘려왔단 말이죠. 특히 BH 빌리턴 같은 경우에는 어깨 일이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넓혀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부담이 계속 됐던 거죠. 시황이 안 좋은데 계속 저렇게 광산 채굴을 늘려버리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 이제 수요가 안 늘고 있는데 공급만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부담이었는데 글렌코어 같은 경우도 뭐 세계 최대 그 광산 채굴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이들 업체 쪽에서 일단 항복 100개를 들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추가적으로 최소한 투자는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ETF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숏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숏 상품들이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청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숏 커버링이라는 얘기죠. 숏 커버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달러 강세였죠.
그 다음에 업황 안 좋았죠. 공급 과잉 지속되죠. 수요가 안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업종 쪽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싼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단숨에 바뀌었다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 안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뭐 스탠리 피셔, 메파라고 하는 스탠리 피셔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글렌코어 같은 대형업체들이 항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산마저도 팔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감산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업체들까지 좀 확산되는 모습, 예를 들어서 뭐 엑스트라타라든지 뭐 BH빌리턴이라든지 리오틴토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약에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뭐 철광석 쪽도 빠르게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오늘 뭐 호주에서 거래되고 있는 뭐 BH빌리턴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오늘 저녁에 영국에서 거래될 이런 주요 광산주들의 움직임들 한번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또 하나 이제 그 좋은 지적하시고 또 하나는 역시 저는 그 철강주의 최근에 지금 반등 추세 중에 하나는 지금 상반된 건데요. 하여튼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워낙 강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번 3분기의 실적에 아마 가장 큰 거는 누가 뭐래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즉 달러의 강세, 원화 약세거든요. 수치를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6월 말 대비 9월 말까지요 6.5%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원 환율이요. 원은 이제 재정 환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건 8.5%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 오롯이 삼성전자가 현대차로 반영됐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지나고 나면 이번에 보시면 9월 말부터 지금 또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역으로 보면 원화가 약세되면 좋은 것은 자동차라고 좋으시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화가 강세되면 좋은 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철강 회사라든가 그리고 그 항공 회사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원화 강세와 관련돼서 네.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에 분명히 영향을 받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뭐 부채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이니까 충분히 뭐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장 강력한 외부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외 모멘텀, 네. 글렌코어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 환율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반대로 이제 그 IT 종목이나 자동차에겐 부담이 되겠지만 네. 뭐 철강주를 포함한 이 원자재 수입하는 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반전 모멘텀도 되지 않나. 그런데 똑같은 이런 반전 모멘텀에 한전이나 음식료주는 못 오르지만 철강주는 오르는 건 지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무조건 낙폭과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낙폭과대들 중에서 어떠한 모멘텀이 제공되고 있느냐 살펴보시는 게 네. 종목군들을 조금 추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핵심은 말씀드렸던 뭐 엑스트라타 얘기가 되었던 뭐 글렌코어 얘기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 또 하나 이제 증권주처럼 시황과 관련돼서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네. 또 조선주, 해운주처럼 현재 지금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모멘텀을 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 또 좀 새로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찌되었건 주시장이 좀 안정을 보이는 것은요. 그동안 이제 쉬었던 중국이 그다음에 좀 안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그렇죠. 네.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후강통이나 이런 것들, 성강통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 중국은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인덱스 플레이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2,000에 사서 4,000에 파는 그런 인덱스 플레이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3,300선인데 여기서 사가지고 5,000에 다시 팔겠다. 뭐 시간이 좀 지나면 가능하겠지만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국영기업들을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중국 지수의 대부분이 국영기업들이란 말이죠. 공산당 거. 네, 그렇습니다. 이 국영기업들 손을 대고 있는데 국영기업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거나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나타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EPS 기준이 됐든 뭐 PBR 기준이 되었든 이런 종목군들의 큰 폭의 이제 지수 플레이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산업별로 봤을 때는 분명히 살아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제 소비주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지겨우실 것 같고 네. 또 지겨운 이제 섹터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중국의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게 환경이라든지 그렇죠. 1대1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 오중전회에서 또 네.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3차 오중전회에서 강조될 부분은
뭐 추가적인 뭐 구도 조정과 함께 아마 이런 부분들 미래 이제 먹거리로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의 종목군들의 이제 섹터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중국 전문가들과 함께 뭐 그런 종목군들을 잘 골라서 장기 보유를 해 보시던지 네네. 아니면 이제 여전히 인덱스에 투자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인덱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과거보다는 조금 낮춰 잡고 가시는 게 네.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관련해서는 뭐 저도 거의 뭐 100% 동의하는 바인데 참고적으로 요 제 화면만 잡아주시겠습니까, 피디님? 예, 이 보면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름 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쓴 기사를 제가 오늘 눈에 띄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애널리스트 한 명이 애널리스트 이름이 슈로더라는 사람인데요. 슈로더가 이제 증권회사 그 슈로더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슈로더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특히 중국이라든가 이머징 마켓 전문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보면 딱 이런 얘기가 있어요. Star Rally's route is about to repeat. 그러니까 급등락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원자재 가격 앞서 얘기했던 원자재 가격 안정이 결국은 중국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안정을 가져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주가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양반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직전에 저점이 2,800, 뭐 900 레벨인데요. 이게 보면 4,100까지도 내년도 초에 다시 갈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또 올해 저점 또 깰 수도 있다 얘기하면서요. 당분간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급등락, 위아래로 훅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주장도 있으니까요. 일단 해외 주식, 특히 중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대통령께서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해서 내일 오후에 이제 무슨 일정한 오후에 이제 출국해서 오늘 또 16일까지요. 16일까지 미국 방문하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 제가 정리하겠는데 그것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항상 이제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하면 항상 누가 가는지, 누가 가고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는지 이런 걸 좀 중시 여기셔야 되는데요.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미국 갈 때 보면 그때 눈에 띄었던 것이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YG가 들어갔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갔고 그 다음에 항상 갈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파리에 갔을 때도 보면 유럽의 정상회담 갔을 때도 그 당시에는 YG, SM이고 다 갔어요. JYP도 관련된 다 갔고 K-팝 이제 콘서트하고 뭐 방문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면 제 화면 이제 잡으세요. 제가 보면서 화면 정리한 게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번에 166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번에 이끌고 가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 규모냐? 2013년 방미에는 51명의 딸랑 쫓아가는 거에 비해서는 3배 수준으로 갔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과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K-팝이라든가 특히 베트남 가셨을 때 한세실업 방문한 다음에 주가가 크게 움직인 적이 있고요. 벌써 5년 정도 됐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방문했을 때 보면 LG화학의 배터리 공장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주가가 뭐 급등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 보면 이번에 뭐 항상 이번엔 친절해요. 이번엔 경제 수석이 항상 경제적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항공우주,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보건의료 등 최첨단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이요. 눈에 띄는 것이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사상 처음이라고 보는데요. 나사에 갑니다. 나사의 우주비행센터에 가서요. 항공 우주 분야의 협력 강화를 포함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 첨단산업 파트너십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딱 종목군으로 봐서 보면 두 개 여러분 저는 관심이 있어요. 이번에 보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사람 뽑았느냐 보면 사업 관련성을 조사했고 순방의 활용도, 사업 유망성 등등을 해갖고 100 몇십몇 명을 이제 선정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가 보면 이번에 제일 많이 들어간 거가 이따 잠시 후에 표도 보여드리겠는데요. IT 및 정보 보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보면 뭐 액티브 X도 문제 있고 그리고 보안이 맨날 뻥뻥 뚫린다. 핀테크 핵심은 보안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보안 관련 회사가 은근히 많이 갑니다 이번에.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많이 분류되어서 IT 및 정보보안이 35업체나 이번에 참가하겠고요. 항공우주는 이제 큰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진그룹과 하나그룹이 여기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에 들어가는 게 없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뭐 바이로메드 이런 것들 몇 개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 화면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딱 좀 표시를 해드리면 이거는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명단이 딱 나왔습니다. 이거 흔치 않거든요. 미리 나온 거가. 명단이 딱 발표돼갖고 이제 보도자료로, 산업부에서 뿌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100%짜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코스닥 기업이나 상장 코스피 기업 중에서 아주 큰 그룹 빼고요. 아주 뭐 웬만한 거 다 아는 거 빼고, 여기서 주요 참여 이번에 순방에 들어간 기업들 제가 리스트를 뽑았는데요. 여기서 보면 100%짜리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거가 아니라 뉴스니까 저는 들으면 우주항공 분야에는 하나그룹, 한진그룹이 들어가고요. 전기전자는 뭐 저도 태어나 처음 들어온 건데 ED 이런 게 들어갑니다. 크루셜텍 이런 게 들어가겠고요. IT 정보 보안이라 분류된 거는 골프전 유원홀딩스, 이글루 시큐리티, 파수닷컴 이런 쪽에 대표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대통령이랑 같이 다 가는 사람들이고요. 자동차 부품은 많지는 않은데요. 특이하게 3기 오토모티브가 들어갑니다. 들어갔고요. 보건의료 쪽이나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로메드, 메디포스트, 보령제약, 한미약품, 녹십제홀딩스, 코롱생명 이런 게 들어가고요. 에너지 환경에서는 신성 솔라에너지 이런 게 들어가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타에서는 대신증권. 이게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있고요. 네이버 이런 것들, 네이버나 뭐 GS건설, 삼성, 현대차 이런 건 다 뺐어요. 이런 건 너무나 다 아니까 그거 뺐고요. 여기서 주요 참여 기업 중에서 의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함부로 미리 얘기 안 하잖아요. 대통령의 어떤 동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발표문에 우리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발표한 쪽에서 수많은 100 몇십 개 기업 중에서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코스닥이나 이런 것 중에서 워낙 듣보잡아서 제가 모르는 거 빠진 것도 있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 화면 한번 다시 잡아주시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 참고자료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사절단에 딱 명단이 다 나오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거 빠진 게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게 보시면 뭐 수많은 여기 나오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IT 정보 보안 쪽으로 해갖고 SK에서도 뭐 이승원 교수가 맨날 얘기하던 회사가 있는데 계열사에서 거기도 물론 들어가고 이것은 이인포색이네요. SK 인포색이라는 회사가 큰 회사로 유명한 회사가 들어왔는데 하여튼 정보 보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주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짐짓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죠 이거는. 그래서 일정상으로 보면 첫날은 이제 없고요. 그 다음날은 나사에 방문하고 바로 첨단 산업 포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재계 회의에 참석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정상으로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디서 구하느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셔갖고 이거 보도문 찾으면 이번에 참여 기업들 리스트 쫙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혹시 제가 빼놓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요즘 오늘 관심 가지면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네이버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고 은근히 올라요. 그게 쭉 올라죠. 네, 조금씩 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 네이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가 제가 보기엔 좀 눌리기 시작하면서 네이버 쪽으로 쏠리는 관심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국내 기관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런데 네. 뭐 외국인들은 계속 지분을 좀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게 올 연말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오기만 했던 라인의 뭐 상장 가능성 이런 것도 네. 어느 정도는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고점으로는 88만 원, 최근에 이제 50만 원까지 깨고 내려갈 정도로 이 종목도 대표적인 낙폭과대 주거든요. 네. 물론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지만 라인의 성장성이 완전히 멈췄느냐. 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서비스, O2O 서비스를 포함한 글로벌 서비스 중에 확실하게 모니타이션 되는 그런 산업들이 있느냐에 대한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하긴 하나 저는 굳이 이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종목을 산다면 여전히 네이버거든요. 네. 다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좀 보고 있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수급 개선과 함께 주가의 움직임을 계속 면밀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반작용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전히 이런 SNS를 중심 플랫폼으로 하는 모바일 산업의 확장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게 허수라고 할지라도 가입자 8억 명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이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면 앞서 그럼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 네이버는 하여튼 요즘 보면 올해 들어서 뭐 다 빠졌는데 특히 전 세계 SNS 관련된 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다는 얘기 많이 하겠고요. 그동안 이제
어찌되었건 다음 갖고는 뭐 어찌되었건 좀 반등을 했는데 네이버는 그에 좀 에서도 부족했다라는 얘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 보셨을 텐데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요.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뭐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하는데 보면 백화점 3사는 매출이 보통 35%까지 늘어났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수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기존점 동일 점포 매출 신장률인데요. 롯데백화점 24% 늘어나고요. 현대백화점에서 18%, 신세계백화점이 또 24.7%, 롯데마트 7.5% 늘어났고 면세점도만 15% 정도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저는 이런데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시고요. 제가 괜히 보여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번에도 뭐로 통한 결제가 많았느냐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30% 이상 각각 들어간 것이 중국의 은련카드다. 중국에서 쉽게 해서 유니언페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쇼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데 가면 유니언페이 보면 5% 추가 할인인 거 많이 있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그만큼 중국의 힘, 그리고 계속 얘기 나오지만 이번에 보면 이제 지난 우리 연휴 동안에 물론 일부 업종 일부 쪽이 되겠지만 텐센트랑 알리바바가 오토 서비스에 대해서 합병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소셜 커머스랑 먹는 거 리뷰하는 사이트를 합쳐갖고 바이드랑 합치를 했는데 결국 그거의 한쪽은 어떤 흔히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그 웨이보라는 그에 대한 사이트 그런 메신저랑 결국은 어떤 그 알리바바, 알리페이의 힘을 합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 빨리 핀테크하고 그런 간편 결제 빨리 제대로 못하면 중국 사람 오면 다 뭐 하겠어요? 다 알리페이로 쓰는 거죠. 템페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 좀 빨리 좀 더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1분 여기까지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